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의 김재민입니다. 설 명절로 인해서 한 주간 휴장을 거쳤습니다. 2월부터 바뀌는 레이팅 제도, 이 부분도 이제 상당한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예상을 함께 도와주실 분입니다. 민병철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리빙TV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덕분에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레이팅 제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변화된 부분이 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 주 경마부터.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등급별 레이팅 구간 점수가 상당히 조정이 되어서요. 이 능력 편차가 적은 마필들 간의 경주 편성이 대다수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박진감 넘치는 경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6등급 마필들은 이제 별점으로 100%가 진행이 되고 6등급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5등급으로 승급을 하게 되죠. 기본 점수는 27점부터 레이팅을 부여하게 됩니다. 뭐 최고 부담 중량은 60kg이고 최저 부담 중량은 51kg이 되는데 51kg을 부여받았는데 요 마필에 기승할 기수가 뭐 조정이 안 되면 52kg으로 상향 조정해서 기승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은 사실 마사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긴 시간 별도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주에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출발만 매끄럽다면 황제의 탄생이 여기서는 잠재력 기대치 부분에서는 가장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한마디로 실전 준비를 모두 끝내놓은 마필로 평가되고요. 신마치고는 상당히 주행 대세가 안정화되어 있고요. 발바꿈도 원활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직선에서 모래 반응도 그다지 민감성을 보이지 않는 마필이에요. 신마 중에 기대치가 있는 11번 골든킹즈입니다. 1번 무적신화입니다.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네츠게이트 배정에 초반 전개를 선두권에서 매우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장점이 생겼죠. 네츠게이트 배정에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를 맞았습니다. 실전 경험 늘어나면서 주행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출발 후 승하 스피드도 한층 보강된 가운데 내선에서 2선 전개가 가능한 편성이에요. 활동적 기대치도 높습니다만은 이 마필도 밀어주는 만큼 중속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게이트 2점까지 감안하면 경쟁력은 충분하다. 자, 이번에 7마리 단촐한 편성의 네츠게이트 배정. 빠른 말들이 초반 아예 없죠. 2번 코리안 탱크가 단독 선행으로 수월하게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2연속 입상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직전 대비 5kg 대폭 감량 혜택을 톡톡히 누릴 이 4번 5 빅터스의 선정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고요. 좀 더 앞선에서 스팟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말로 5번 우승번쩍 중거리는 이미 검증된 말이라 편성 오기를 만났다. 이걸 복병 전력으로 말씀드려보고요. 네, 1부에서 김준호 의원, 백동일 의원이 홀수 경주 위주로 설명을 드렸죠. 2부에서는 짝수 경주로
풀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준비한 경주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1200m) 국내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6등급은 모두 100% 별정형으로 치러진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총 14두 게이트를 꽉 채운 경주입니다. 6번마 메이저선과 지난번에 착지불량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8번마 중앙대로 두 필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는 경주로 평가는 되는데요. 감춰진 마필들도 존재하는 경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경주 민병철 의원이 먼저 전개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주는 아직 레이팅 점수가 부여되지 않은 3세마 신의 마필들 간의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전개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부산 경마장에 비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주로 컨디션까지 꼼꼼히 살펴서 이번 경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선행 장악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죠. 이 6번 메이저선이 이번에도 무리 없이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8번 중앙대로 이 마필은 직전에 출발 후 착지불량으로 인해서 초반 전개에서 좀 뒤처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밀어나가는 스피드를 갖춘 말이에요. 이번에는 무리 없이 2선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신마 7번 스페셜 루키 매니 피해자마 9천만 원짜리 고가의 신마입니다. 510kg가 넘는 거구의 체격에다가 은근히 출발 능력도 좋고요. 앞선 가담 능력까지 스피드까지 보유한 말입니다. 초반 전개 6번을 보내놓고 2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출발 이후 스피드는 부족한 마필입니다. 12번 골든레오는 선두권의 흐름을 차분하게 추격해 나갈 것입니다. 6번 메이저선 출발 이후 8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입니다. 직전 1월달 데뷔전에서 최단거리 출전에 강공 선행 작전으로 2차 입상에 성공한 말인데 당시 결승선 지나서의 끝걸음의 여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출발 이후에 수월하게 선두 장악에 나설 선행 찬스를 맞았습니다. 거리 늘었습니다만 전개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부분 살려볼 수 있겠고요. 8번 중앙대로입니다. 역시 매니 피해자마고 경매가 9천만 원짜리 고가의 말이에요. 데뷔 후 3번의 경주 모두 많은 주목을 받고도 단 한 번의 입상 경험도 없는 마필입니다만 기본기는 충분히 갖춘 말로 보이고요. 출발 이후 스피드도 있습니다. 직전에 아쉽게 착지불량으로 초반 전개 뒤처지면서 코너 돌기 전까지 후미에서 불리하게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직선 외측에서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쉽게 3착을 했죠. 이번에 2월 3일과 2월 5일 날 양일간 발주 연습을 시행하였고요. 양호한 출발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초반 전개에 뒤처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목가는 신마입니다. 7번 스페셜 루키. 지난 1월 23일 날 상위군 재검마와 함께 뛴 주행검사 때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출발 후 밀어나가는 스피드를 보였고요. 내선 최적의 전개를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당시 결승선 전방 150m 부근부터 가벼운 채찍 동력 추진 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이면서 능검을 통과한 말입니다. 훈련 완성도도 이번에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여전히 후미에서 추격의 채비를 갖출 요 12번 골든레오. 어느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최단거리 1000m 레이스보다는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 중반 보여줄 걸음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직전에 출발 이후 착지불량이 상당히 심각한 페인이었죠. 직전에도 그 부분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입상이 가능했던 전력이죠. 8번 중앙대로 이번에 실전 4전째 드디어 첫 입상에 찬스가 도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번에도 단독 선행 1순위 가능한 6번 메이저선과 기본기를 출중하게 갖춘 신마입니다. 요 7번 스페셜 루키의 2선의 성수 라스트 한 발 결정력. 직전 대비 늘어난 1200거리에서는 종반 한 발 역습을 시도할 12번 골든레오까지 결국 1200 레이스 기본기 갖춘 요 8번 중앙대로 실수 없이 입상권 한 자리가 기대되는 부산 이경주였습니다. 네, 6번마 메이저선, 8번마 중앙대로
이 두 필이 주목을 받는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주행 심사에서 일단 뭐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들이 몇 도 있는데요. 7번마 슈페셜 루키 같은 경우도 뭐 채찍에 대한 반응도 좋고 초속, 중속, 밀어주는 만큼 중속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전개상으로는 선입 전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민백철 의원, 예, 역시 6번마 메이저선보다는 8번마 중앙대로 쪽에 높은 점수를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전개상으로 6번마 메이저선이 지난번에 1000m에서 역전을 허용했다고 봤을 때 1200으로 늘어난 거리가 중앙대로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8번 중앙도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데뷔전에서는 선두 2선 가담하는 스피드를 보였단 말이에요. 충분히 스피드를 갖춘 말이고, 근데 최근에 뭐 직전에 좀 아쉬운 착지 불량으로 인해서 입상 실패했습니다만 3착이었죠. 이번에 절호에 찬스를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6번 메이저선보다는 좀 8번 중앙대로의 마지막 결정력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이제 조금 복병세력권 마필을 한 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1번마 트리플 퀸즈. 지난번에 메이저선 중앙대로 같이 뛰었어요. 네. 당시에 4번 게이트에 있던 데스티니가 예측 사행하면서 진로를 완전히 막아가지고 레이스를 완전히 망쳤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때 만약에 정상 출발이었다면 트리플 퀸즈가 얼마큼 뛰어줬을까? 요거를 이제 거꾸로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경쟁력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직전에 이제 데뷔전에서는 이제 그러한 악재 때문에 분명 제 능력 발휘 실패한 건 맞습니다만, 자 이번에 일단 뭐 전개상을 향해 초반에 좀 더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춘 말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전개상의 이점이나 뭐 이 편성 대비 좋은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아직은 준비가 훈련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역시 8번마 중앙대로 요 마필의 선전에 조금 더 기대치를 갖고 싶은 경주입니다. 뭐 매니피 자마라는 말씀도 드렸고 지난번에 착지 불량으로 꼴찌 전개를 하고 여력을 남겼던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마 메이저선이 전개상으로 좀 더 유리해 보이지만 늘어난 1200m 경주 거리를 감안할 때 8번마 중앙대로에 조금 더 기대감을 높게 평가하는 경주입니다. 사경주입니다. 역시 국내산 6등급 암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300m 레이스 13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기량차가 크지 않다. 혼전도가 좀 있는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마필, 어느 마필일지 민병철 의원이 역시 전개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부산 사경주도 단거리에 속하는 1300m고요. 6등급. 3세 이상의 암말 한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암말 경주인 만큼 예시장 컨디션까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경주로 평가가 됩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선행마 한두에 눈길이 갑니다. 출중한 승관 스피드를 갖춘 말이에요. 6번 영광의 신화가 무리 없이 이번에도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타의 9번 요 발키리와 말머리가 좀 까다롭긴 한데 좀 밀어주면은 순간 스피드를 보유한 말이에요. 5번 캡틴 찬스, 여타의 4번 스카이러너가 2선 선입권을 형성할 것이고요. 자, 직전에 요 8번 라운 산토스는 출발 후 양옆의 마필과 추돌을 해서 초반 전개에서 밀려났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 시에 2선, 3선 가담하는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의 좀 끌리는 듯한 면모도 보였는데요. 데뷔 초창기 보던 요 8번 라운 산토스도 충분히 초반 스피드가 보강되었다는 부분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9번 발키리입니다. 직전 데뷔전 경주에서 16kg 체중에 빠졌었죠. 전반적으로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졸전을 펼쳤다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당시 외곽 게이트 배정받아서 매끄럽지 못한 출발 이후 시종 2선 외곽에서 좀 무리하게 전개를 펼쳐나가지 않았나 평가가 됐고 결국 앞선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에 주행검사 시 호흡 맞춰본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행검사 때는요, 요 9번 발키리가 안정적인 출발 이후에 직선에서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춰가면서 실전 방불케한 능검 치러왔는데
그 민감성, 모래 민감성도 보이지 않았던 좋은 능력을 보였어요. 이번에 실전 2전째 9번 발키리의 선전 기대가 되고요. 자, 아무래도 선행마 한두 6번 영광의 신화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이마필은 출발 후 강하게 밀어주었을 때 스피드를 좀 더 끌어내는 그러한 선행 능력을 갖춘 말이에요. 당시 초반, 중반 시종 경합성 선두권 레이스를 펼쳐 나가는 가운데 최선 끈기를 발휘했습니다만 정말 통안의 코차 3착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번에 실전 2전째 늘어난 1300m 출전하지만 좀 직전보다는 좀 더 편하게 선두권 장악에 나설 것이고 코너드라 직선에서도 전개를 최선두권 유리하게 펼쳐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5번 캡틴 찬스. 직전에 데뷔 6전 만에 고대하던 첫 입상에 성공한 말이에요. 자, 그동안 단점으로 부각됐던 결정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면서 이제는 직선에서 힘실린 주법 겸비 탄력적 걸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훈련 시 쾌조의 컨디션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6번 영광의 신화 보내놓고 내선, 2선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편성이죠. 자, 8번 라온 산토스는요. 직전에 출발 이후에 타마필과의 그 충돌이 아니었으면은 초반 전개에서 상당히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쳤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쉬웠죠. 직전에 입상 실패 원인으로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 6번 영광의 신화 빼 제외하고는 빠른 말들이 없죠. 직전에는 아예 외곽 무빙성 선입전까지 펼칠 만큼 이 걸음 변화가 좀 나타난 말이에요. 자, 이번에 8번 라온 산토스의 실전 변화까지 기대가 가는 가운데 자, 9번 발키리. 저는 이게 이마필을 주행검사 때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갖춘 그런 신마로 평가를 했었는데 직전 데뷔전 아쉬웠었죠. 하지만 이번에 데뷔 이전째 오히려 늘어난 1300m 거리에서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발휘하리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훈련 성과 매우 좋습니다. 자, 역시 선행마 6번 영광의 신화의 선행 1승 가능성. 자, 말머리가 좀 까다롭긴 합니다만 서승훈 기수의 파워풀 넘치는 기승술이라면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해 보입니다. 연투 기대치가 높은 5번 캡틴 찬스와 자, 이번에 실전 변화의 타이밍, 라스트 한 발, 힘으로 몰아붙일 8번 라온 산토스의 역수까지. 결국 실전 2전째 뚜렷한 실전 변화가 예견되는 9번 발키리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4경주였습니다. 네. 전개상으로 보면 6번마 영광의 신화가 객관적으로 선행처럼 보이는데 아직은 전력을 다 노출하지 않은 마필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6번마 영광의 신화가 수월하게 선행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객관적으로 6번마 영광의 신화가 선행을 장악하지 못한다면이라는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민백철 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죠. 6번 영광의 신화는 이제 선행마도 두 가지 종류로 보는데요. 마필이 알아서 초반에 뛰려는 습성을 강하게 가진 그런 선행마가 있는 반면 기수가 강하게 추진 시에 앞선 가담 장악하는 밀어나서는 선행마가 있는데 후자에 속하긴 합니다. 6번 영광의 신화가. 근데 직전에 기승을 경험이 있던 보렐리 기수가 뭐 굳이 주로도 좀 가볍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초반에 뭐 느슨하게 2선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하이군 단거리 경주에서는 선두권을 유리하게 장악하는 것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서라도 6번 영광의 신화가 선두 장악에 나서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2번마 텍사스 러쉬를 좀 주목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지난번에는 11번 게이트였습니다. 출발이 상당히 빨랐는데 엇비슷하게 중속을 내는 마필들이 인코스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리를 못 잡고 후미권까지 밀렸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2번 게이트면 저는 6번마 영광의 신화가 먼저 선행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2번마 텍사스 러쉬가 세 번째나 네 번째 안에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시종 애곽 전개하면서 거리 손해를 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주 2번 게이트의 텍사스 러쉬는 상당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마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 9번마 발키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약간 사실 착지 불량을 일으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출발이 매끄러웠습니다만은 조금 기대보다 졸전인데 뭐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발키리 요 마필의 선전도 기대감을 갖는데 어쨌든 6번마 영광의 신화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할 부분으로 남겨놓고 싶은 경주입니다. 네, 이어서 김재민의 추천 경주입니다. 5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최단거리 1000m 국산 5등급 암말들의 경주입니다. 총 12두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개 상황에 변수가 있는 경주죠. 초반에 출발 후 어느 마필이 선행을 장악하고 어느 정도 압박을 받느냐에 따라서 뭐 줄서기로 편하게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그냥 그대로 결승점까지 격차를 유지하면서 통과할 수도 있겠고, 경합이 필요 이상 일어난다면 그 뒤에 참고 가는 마필들한테도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초속 중속이 좋은 마필들은 어느 마필이냐? 1번마 더퀸, 2번마 골드선, 그리고 4번마 라운베라. 1번, 2번, 4번 요 세 마리가 초속 중속에서는 객관적으로 좀 앞서는 마필들이고요. 그 뒤에 이제 앞서가는 마필들을 따라가면서 압박할 마필이 3번마 레이디 챔프, 그리고 5번마 할라의 돌풍, 두 마리가 그 뒤를 압박하는 경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행을 어느 마필이 장악하든 간에 경합이 일어나든지 압박이 심하든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오히려 세 번째나 네 번째 자리를 잡는 3번마 레이디 챔프의 선전에 기대감이 가장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기대감을 갖는 경주인데요. 이 3번마 레이디 챔프 같은 경우는 새벽 훈련 시에도 부경시대 예산 1군 마필입니다. 예산 1군 내측에서 밀리지 않는 탄력을 보였고, 또 파트너를 바꿨죠. 승전 필사 국산 5군 내측에서는 종반 탄력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3번마 레이디 챔프는 지난번에 선입으로 중위권 전개 후에 2위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 경주 최단거리 1000m긴 합니다만은 3번 게이트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3번마 레이디 챔프의 기대감을 좀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역시 이제 상대마 필로는 5번마 할라의 돌풍, 선두권에 나설 1번마 더킨과 2번마 골드선까지 확장을 해서 뭐 예시장 컨디션 보고 조금 더 압축이 가능한 막권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육경주입니다. 1200m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총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죠. 이번 경주는 뭐 최근 경주에서 선전했던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눈길이 가는 마필은 7번마 쾌도 신화. 뭐 출발도 좋습니다만은 중속도 좋은 마필이고 종반 탄력도 여력을 남겼던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이 되는데요. 먼저 민병채리원은 또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은근히 혼돈도가 높은 육경주입니다. 이 다수의 스피드형 마필의 출전으로 인해서 선두권 레이스 흐름이 두텁고 또한 흐름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 3번 원일 루키, 6번 금포미르, 10번 세롱기상, 이 3두의 선행형 마필이 레이스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직전에 좀 아쉬웠던 말이죠. 1번 영원축제입니다. 이 520km 넘나드는 거구에다가 힘과 또한 초반 스피드까지 겸비한 말입니다. 이미 현등급 1300m까지 우승으로 극복해낸 전력이고요. 단거리 검증 완료된 마필이죠. 하지만 직전 경주 많은 주목을 받고도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초중반 무리해서 외선 무빙성 선입전을 펼쳤고 그 포인트에서 힘소진을 많이 했다라는 평가에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 내측 1번 게이트를 배정을 받았고요.
이 빠른 흐름의 단거리에서는 이미 검증을 받은 전력이고 출발도 매끄럽게 예상이 되는 가운데 2200 거리 적정 레이스 1번 영원축제의 선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자, 7번 쾌도시나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말이죠. 직전에 5등급 승급전 바로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역시 다시 한번 상승세 이어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6번 금포미르는요. 이 공백 이후에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다가 직전에 출발 이후에 착지 불량을 일으켰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피드가 좋은 선행형 마필인데 아무래도 6번 요 금포미르는 선두권을 장악해내는 그런 편성에서는 좀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텐데 이번이 바로 그런 찬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3번 원일 루키는 이 37주의 공백이 있습니다. 자, 개인대염, 뒷다리 개인대염으로 인해서 이제 공백이 있는데 충분히 그 사양 관리를 통해서 회복세를 보였고 지난 1월 16일 주행 재검 때 건재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또한 훈련 시는 상위 등급인 피코이지스란 말과 병합할 때 상당히 또 좋은 걸음까지 보였습니다. 자, 개인대염 여파 어느 정도 벗어난 듯 컨디션은 좀 면모를 보이는 가운데 이 3번 원일 루키 이미 단거리 검증을 받았던 전력이죠. 오랜만에 복귀전에서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3번 원일 루키까지 말씀드려봅니다. 네, 1번마 영원축제 지난번에 착지 불량으로 꼴찌 전개한 아쉬움이 있어요. 근성이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게이트 2점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역시 7번마 캐도시나 역시 상당히 상승세를 유지 중인 마필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좀 이제 궁금한 마필을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4번마 유성스타. 제가 봤을 때는 이 마필도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출발이 상당히 빨랐는데요. 역시 인코스에 빠른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4번 게이트로 내려왔는데요. 만약 4번마 유성스타가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자리 잡으면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역시 이 4번 유성스타는요. 초반 전개를 얼마만큼 좀 편하게, 좀 더 수월하게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가가 입상을 위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흐름 빠르고 선두권이 두터운 레이스 흐름입니다. 초중반 전개에서 얼마만큼 경합을 피하고 좋은 자리 위치 선점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자, 반대로 좋은 자리 초반에 무리 없이 선점을 하고 심소진 덜한 레이스를 펼쳐 나간다라면은 아예 가능성은 배제하진 않겠습니다. 한 마리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8번마 승전 필사입니다. 출발이 상당히 매끄러웠는데 내측 사행을 약간 하는 부분을 제어하면서 선두권 예곽 전개를 하고 같이 이제 병주하면서 경합거리가 좀 길었다. 그러고도 종반에 상당한 여력을 남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이번에 상대들이 좀 강해지긴 했다라고 평가는 됩니다만은 지난 경주의 종반 여력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충분해 보이는데요. 요마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두 번의 입상 레이스가 특히나 직전에는요, 이 빠른 페이스에서 시종 선두 외곽에서 이제 무리한 듯 전개를 펼치면서도 직선에서 결승은 전반까지 상당히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직전 편성 자체가 워낙에 6등급 무대에 좀 기복형 마필 1세기 편성이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상대가 강해졌습니다. 한 번쯤은 좀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난번에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부분은 상대적이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번 편성과 이번 경주 편성은 그 편차가 있다. 이 부분을 감안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어쨌든 1번마 영원축제, 7번마 쾌도신화 두 필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4번마 유성스타 요마필의 반란까지 관심을 좀 갖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핸디캡으로 치러지고요. 총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 평가는
사실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도 게이트가 바뀌고 부담 중량이 바뀌고 기승기수가 바뀌면서 항상 다른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부분이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백철 의원, 어느 마필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일단 그 제주 경마의 1,400m 레이스는 그 1코너에서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내치 게이트 배정받은 선두 선입형 마필이 유리하게 전개를 풀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예요. 상대적으로 외곽 게이트 배정 받은 말들은 초반 전개를 좀 어렵게 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일단 핵심 포인트가 되는 제주 1,400m 레이스고요. 자, 일단 6번 반향입니다. 작년도 6월달에 1등급 승급 이후에 자, 드디어 직전에 첫 입상에 성공한 말입니다. 1등급 이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전력으로 보고요. 대신에 중하위급 편성 이번 레이스가 그렇죠. 자, 직전에 1610m 거리였습니다. 함께 뛰었던 말들 상당수 출전하는데 자, 이번 경주 편성에서 이제 선두 장악에 나설 스피드형 마필이 8번 안개비로 보이는데 은근히 6번 반향도요. 출발 이후에 밀어나가는 선두 가담 스피드가 우수한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8번 안개비가 나가고 이 1400m 레이스 6번 반향이 이 두 번째 자리 2선 열린 공간에서의 유리한 선입전을 펼쳐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직전 대비 거리 줄었고 초반 내측에서 선두 유리한 위치 선점에 하는 마필에게 절대적으로 전개가 유리한 요 1400거리에서는 6번 반향 직전에 상승세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전개 유리마 능력 우위마로 평가를 합니다. 안쪽에 1번 시계탑입니다. 직전에 57.5에 높아진 부담 중량에서도 충분히 능력치를 보인 말입니다. 5개티라면은 당시에 이제 늪발을 했고요. 다소가 이제 무리한 전개 끝에 종반에 살짝 걸음을 보였는데 당시 입상은 실패했습니다만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만한 그러한 경주 능력이었고요. 오히려 지난 12월 26일 날 1700m 레이스를 1등급 무대에서 첫 번째 우승까지 거머쥐면서 현등급 충분한 적응 능력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1400m 레이스에서는요. 1번 게이트 상당히 유리합니다. 초반 전개 끌어내는데 이 코너에서 출발하니까요. 그래서 이 전개 게이트 여건까지 유리해진 1번 시계탑에 이번에 선전 가능하겠고요. 역시 제주 1400m는 선행마의 눈길 갑니다.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이 8번 안개비입니다. 자, 이 말은 직전에 1등급 승급전에서 바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상위 등급 무대에서도 선전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게이트는 약간 외측이지만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빠른 말들을 초반에 빠른 말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8번 안개비가 초반부터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찬스고 1400m 레이스 선행마에게 유리한 전개가 보장됐기 때문에 이 8번 안개비의 선행 1승 가능하겠고요. 자, 7번 미라클도 직전에 1등급 승급전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죠. 마지막 한 발 아쉽게 3착을 했습니다만 자, 이번에 한 박자 빠른 타이밍 기대를 하겠고요. 자, 2번 백마강 이마필도 출발 이후에 선두 가담 스피드가 좋습니다. 내측 게이트에 선두 선입전이 가능합니다. 1400m 레이스 내측 게이트 앞선 장악할 수 있는 요 2번 백마강의 기대치까지 가져보겠습니다. 네, 6번마 반향, 1번마 시계탑, 8번마 안개비. 안개비가 어쨌든 뭐 객관적으로는 선행을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1400m. 어쨌든 최근에 주로 컨디션을 감안할 때 8번마 안개비는 뭐 전개상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되겠고요. 역시 1번마 시계탑은 민병철 의원이 잘 지적을 해줬죠. 지난번에 늪발 아쉬움. 그 부분이 극복이 된다면 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역시 경쟁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6번마 반향 같은 경우는 선취입이 자유롭다. 페이스를 조절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한 필 좀 궁금한 마필 여쭤볼게요. 네. 3번마 검호. 이 마필도 사실 최근에 흔적만 조금씩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네. 여기서 뭐 전혀 기대치는 없다고 보시나요? 말씀하셨다시피 1등급 무대에서도 꾸준하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14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3번 게이트, 내측 게이트를 배정받은 부분에 있어서 이 3번 검호는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매경주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들이 상당수 다시 격돌을 벌입니다만은
결과는 매번 다른 것이 재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경주도 좀 더 전개 상황을 추리하던 컨디션으로 접근을 하던 조금 더 압축할 수 있으면 재밌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어서 민병철 의원 추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지지난주죠? 네,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민병철 의원이 선정한 경주는 7경주입니다. 출마해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부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총 14두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력이 드러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또 상당수의 복병 세력이 존재하는 경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병철 의원이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부산 7경주는 출전 마필들 간의 그 능력 편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현장 배당판에서 최저 배당도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대혼전 구도로 보입니다. 직전에 1300배의 주인공이던 메가하트와 빅뱅비드가 출전을 합니다. 이 두 마필 모두 직전에 다소간 무거웠던 주로 컨디션에서 종반의 추입으로 역습을 가했던 그런 전력인데 과연 이번에 요 1번 메가하트와 11번 빅뱅비드가 인기마로 부각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다소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주로가 가볍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선행은 3번 선샤인 알파가 이끌어 나갑니다. 데뷔전에서는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직전에는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죠. 착지 불량 이후에 후미에서 전개 펼쳤고 경주를 망쳤습니다만 이번에 빠른 말들이 없어요. 이 3번 선샤인 알파 선행 1승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고요. 8번 끝판질주가 직전 경주 다소간 레이스 흐름이 빠른 구도 속에서 초반 느슨한 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걸음만 남겼는데 이번에는 3번 선샤인 알파를 제외하고는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이 과거 입상 시의 8번 끝판질주는요. 선행으로도 레이스를 펼쳐낼 만큼 초반 스피드를 갖춘 마필이에요. 어찌 보면 직전에 약간 좀 덜간 느낌이 있었는데 이 8번 끝판질주는요. 이번에 앞선의 흐름, 그리 빠르지 않은 페이스에서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찬스로 보입니다. 이번 테일윈드 직전에 정말 하염없이 무너졌죠. 아무리 시종 외곽도는 무리한 전개를 펼쳤더라도 당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그야말로 1300배 고배당의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죠. 역시 19조 마방의 마필답게 단점 보강에 역점을 두었고요. 이번에 직전에 졸전 만회할 수 있는 찬스로 봅니다. 여타 1번 메가하트 직전에 물론 무거운 주로에서 앞선이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시종 2선 3선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걸음이 나왔다는 부분 변화를 다시금 보이고 있습니다.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적임 기수, 서승 기수죠. 1번 메가하트와 다소간 전구간 힘으로 띄워주는 유형의 마필 13번 V맨 이 마필의 선정 기대치까지. 결국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또한 경주 여건이 좋아진 8번 끝판질주를 중심에 놓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후차권 상당히 난전입니다. 민병철의 관리마 직전에 입상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 마필로 정확하게 추천드리면서 부산 7경주 방송 추천 경주 팬 여러분의 성원에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7경주 민병철 의원이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결국 추천 경주로 선정하는 기준은 매력이죠.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환수율이 그만큼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을 신중하게 한 경주이기 때문에 꼭 적중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팔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총 13두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국산 마필인 8번마 이반질린. 과연
최근에는 계속 선행 가서 이겼는데 이번에 수월하게 선행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듯합니다. 민병철 의원이 이 부분을 상세하게 전개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열한 접전이 예견되는 8경주, 경주거리 1200m 단거리입니다. 레이팅 구간이 40에서 50점, 상당히 촘촘하게 레이팅 구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은근히 혼전도가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아무래도 전개 영향을 받겠죠.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2두의 마필 1번 필리벤 지라프, 외측의 8번 이반질린이 유리하게 전개를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입상을 한 전력이죠. 선행으로 8번 이반질린. 자, 직전에는 57.5의 높아진 부담 중량 의식해서인지 강공 선행 작전을 펼쳤습니다만 이번에 직전 대비 2.5kg 감량받았죠. 자, 그렇다면은 뭐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이선 열린 공간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 보입니다.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요. 1번 필리벤 지라프. 자, 이번 경주 게이트도 인게이트지만 오히려 8번 이반질린보다 선두권 장악에 좀 더 수월하게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발군의 스피드를 갖춘 말이에요. 자, 9번 이 턴파이크. 이 작년 9월 달에 주행 검사를 치르고 데뷔전 좀 늦어졌어요. 지난 1월 달에 데뷔전 치르면서 컨디션이 베스트 아닌 상황에서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자, 오히려 의도적으로 모래도 맞춰가면서 실전 방불케한 능검에서 상당히 우수한 기본기를 보였단 말이에요. 출발 이후에 뭐 1번과 8번 요 마필들보다는 뭐 스피드가 그리 뛰어나진 않습니다만 코너 돌기 전까지는요 2선 최소한 3선까지는 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1번 메이비 플래시. 뭐 편성에 따라 기복은 보이긴 합니다만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검증을 받았고요. 앞선 가담 스피드도 충분히 갖춘 말이죠. 가장 기대를 가져볼 말이죠. 다시 한번 8번 이반질린입니다. 데뷔 후 5번의 경주 모두 입상을 차지했고 특히나 최근 2차례 연달아 1400m 입상에 성공하면서 자, 스피드와 뚝심, 고르겸비한 마필로 검증을 받은 전력이에요. 자, 그야말로 스피드 좋고 흠잡을 데 없이 안정화된 주행대세 바탕으로 직선에서도 강단 있는 걸음을 보이고 있는 연속 입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미 외선 편성에서도 입상 경쟁력을 보였단 말이죠. 자, 안쪽에 1번 요 필리벤 지라프. 직전 데뷔전에서는요 출발 이후 매끄러운 출발 이후에 선두 장악에 나서는 듯 했습니다만 당시 내측 게이트 배정받은 으뜸 클래식에 선두 자리를 내주면서 역으로 선두 외곽에서 2선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습니다. 약간 경합성 선행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직선에서 은근히 끈기 있는 걸음 3착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 초반에 8번 이반질린과의 약간의 경합은 있겠습니다만 뭐 수월하게 요 1번 필리벤 지라프가 선행을 나서는 조건 혹은 이미 직전에 경합성 선두 선입 조건에서도 가능성을 보였기에 최소한 내측 열린 공간에서의 이선 전개가 보장된 요 1번 필리벤 지라프가 이번에 입상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맙 턴파이크. 자, 이번에 훈련 시에요. 3두 병합을 할 때 가장 앞선 탄력을 보이면서 내재된 기본기가 이제는 조금씩 꺼내지고 있는 말이에요. 저는 그 직전 데뷔전보다는요 주행 검사 때의 요 9번 턴파이크의 능력에 상당히 인상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 모습이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역시 11번 요 메이비 플러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긴 합니다만 빠른 페이스 단거리 이미 검증이 된 전력이에요. 이번에 게이트 외곽 선두권 흐름에 따라서 결대로 따라가겠고 2, 3선 따라가면서 종반 한 발 역습이 가능한 편성인데, 자, 뭐 이미 검증을 받고도 남은 전력이죠. 직전 대비 2.5kg 감량 혜택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선행 나서면 좋겠지만 따라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8번 이반질린의 연속된 상승세에 가장 주목이 가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게이트 여건도 좋고요. 단독 선행이라는 이점 혹은 따라가도 열린 공간에서 2선 전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유리한 전개가 보장된 1번 필리벤 지라프의 선전과 자, 이번에 기본기를 폭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찬스로 보입니다. 훈련 완성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9번 턴파이크. 자, 뭐 빠른 페이스 단거리 검증받은 전력이죠. 외곽 감아 한 발 결정력. 11번 메이비 플래시까지. 결과적으로 1200거리 적정거리 실전에 경주 여건까지 유리해진 전개 저유마 이 8번 이반질린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8경주였습니다. 네, 8번마 이반질린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선행을 사실 지난번에 장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요. 당시에 호승지벽이 밀었으면 선행입니다. 그런데 호승지벽이 잡고 선두권을 넘겨줬고요. 같이 뛰었던 월드퀵이란 마필도 사실 밀었으면은 이반진리는 애곽전개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월드킥도 잡아주면서 이반진리는 수월하게 선행을 장악하고 역시 2위 입상에 성공을 했죠. 1400m. 이번에 이제 1200m로 경주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선행만 장악하면 수월합니다. 그런데 선행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물음표를 한번 던져본다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요. 뭐 저도 8번 마 이반진리니 수월하게 좀 선행을 장악하고 이겨주기를 기대하고요. 어쨌든 뭐 국산 마필이 자존심을 좀 지켜주기를 응원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죠.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입니다. 국산 3등급 핸디캡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마 파워블레이드. 지금까지 오전을 뛰면서 3승 그리고 2위 2해 복승률 100%를 유지 중인데 1800m 첫 도전입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병철 의원, 네. 이 부분 먼저 언급을 하고 이제 눈여겨볼 마필들까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5번 파워블레이드. 작년도 2세마 챔피언에 등극한 마필이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일단은 뭐 페이스,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 작전 구사를 상당히 다양하게 펼쳐낼 수 있는 말이에요. 1600m 거리까지 이미 극복을 했고요. 뭐 힘과 스피드 근성 모두 겸비한 마필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자 이번에 3등급보다 1800거리, 이 1800 레이스 요 첫 도전에 나서긴 합니다만 안쪽에 마필들 뭐 3번 중앙의 장수나 뭐 4번 마리논 정도가 앞선을 장악해 나가는 가운데 앞선의 편성이 레이스를 주도해 나가는 마필들이 전력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에 뭐 출중한 기본기를 갖춘 마필이고 올해 3관마 경주까지 내심 기대치를 갖고 있는 5번 파워블레이드 거리 첫 도전에서도 충분히 극복해낼 전력으로 보고요. 52kg라는 유리한 부담 중량 상당히 매력적이죠. 안쪽에 1번 샘솟는 에너지 상당히 거구의 마필에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이죠. 직전에 1800m 거리, 이 초반이 느린 다소간 1800 레이스에서는 전개를 약간의 불리하게 펼쳐낼 그런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1800 거리 이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제 선두권과 격차를 좁히면서 선입전을 펼치느냐, 스포트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선의 전력이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샘솟는 에너지의 역시 마지막 한 발 역습, 내선 최적 마지막 결정력이 기대가 충분히 갑니다. 여타의 11번 영광의 태풍과 12번 리얼리킹, 12번 리얼리킹은 최근에 승급 이후에 두 차례 다소간 전개를 잘못 풀어냈다 이런 평가예요. 직전에는 이제 초반에 초중반 무리한 무빙성 선입전이 페인이 아니었나 보는데 결대로 외곽에서 따라가면서 마지막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요 12번 리얼리킹의 선전 기대치까지 가져볼 수 있습니다. 네, 이 5번마 파워블레이드는요 3kg 감량 요 부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경주거리를 늘리는 것에 대한 준비 과정이 국산 1군 와일드러시 그리고 국산 2군 부호 이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병합 구보를 실시했는데요. 와일드러시한테는 물론 근소하게 걸음이 밀립니다. 그러나 국산 2군 부호보다는 오히려 걸음이 앞서는 그런 모습을 새벽 훈련 시에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기를 응원해주고 싶은 마필이고요. 1번마 샘솟는 에너지, 이 마필은 파워블레이드하고 이미 같이 싸웠던 경험이 있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도 역시 천지히어로 지금 7번 게이트에 있는 마필과 같이 이제 24조에서 동반 출출하고 있는데 같이 병합을 했는데요. 상태는
조금 더 나아 보였던 마필이라서 1번마 샘솟는 에너지와 5번마 파워블레이드 두 필이 그래도 선전해 주기를 조금 더 기대치를 갖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릴 마필이 한 필이 있는데요. 4번마 마리론입니다. 28조 하무선조 교사가 공백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복귀를 했어요. 서울에도 이제 안병기 조교사가 지금 공백을 갖고 있는데 뭐 4월이면 복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4번마 마리론의 여기 기대치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제가 꾸준하게 주목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과거에는 이제 초반 발군의 스피드를 가지고 앞선에서 좀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내면서 입상을 하곤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무리 없이 따라가다가 마지막 일격인데 자, 이번 편성 자체가요. 5번 파워블레이드의 1번 샘솟는 에너지 쪽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가운데 이 4번 마리논 딱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5.5km 대폭 감량 혜택. 자, 그 부분을 얼마만큼 극대화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자, 편성이 좀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뭐 4번마 마리논 같은 경우는 3위만 해도 대성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가져보는 그런 경주고요.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경쟁력으로 보면 11번마 영광의 태풍. 지난번에 1번 게이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애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조건 자체는 뭐 그렇게 좋아진 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12번마 리얼리킹 같은 경우는 뭐 복병으로는 여기서 거론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5번마 파워블레이드 꾸준한 상승세를 응원해주고 싶은 10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오늘 풀어드릴 경주는 모두 마무리를 해드린 셈이고요.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8번마 중앙대로, 7번, 6번, 12번, 1번입니다. 4경주죠. 5번마 캡틴 찬스, 9번, 6번, 8번, 2번 순서입니다. 6경주입니다. 1번마 영원축제, 7번, 6번, 3번, 8번 순서입니다. 8경주죠. 8번마 이반질린, 1번, 9번, 13번, 3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고요. 10경주입니다. 5번마 파워블레이드, 1번, 11번, 12번, 4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1번마 시계탑, 8번, 6번, 7번, 2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2월부터 바뀐 레이팅 제도, 이 부분이 결과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까? 그리고 이번 주말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주로 컨디션이 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까?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려해야 될 변수들을 모두 접근을 해서 추리해내고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 희열을 느껴보신다면 훨씬 더 매력을 느끼는 경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